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비보존 관련해서 공시가 났어요. 임상 결과에 대한 공시가 났는데 제가 당연히 의료 어떤 제약 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완전 일반인이에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제가 이 글을 세 번을 읽었는데 화가 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났고 내가 왜 오늘 다 손절을 해버렸는지 주식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보존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복부 성형술 임상 3A 상에서 탑라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차 지표인 블라블라블라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지표의 실패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었고 2차 지표인 오피오이드 소모량에서는 구제약물 사용량의 요청 횟수, 첫 번째 구제약물 요청 시간, 오피오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 비율 등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대요. 아래 원인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의 임상 3B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기필코 확증적 결과를 얻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렇다 쳐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안타깝게 좋은 결과, 안타깝게 실패. 근데 명확하게 파악, 확보, 새로운 디자인, 확증적 결과 얻어내겠음.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읽어볼게요. 가장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계속 읽습니다. 대상 수술로 선정한 복부 성형술, 배를 찢거나 배를 복개하는 이런 수술인가 봐요. 그렇게 이해해보죠. 수술 후 통증 강도가 그리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위약군 중에 수술에서 깨어나 처음 보고한 통증 강도가 3 이하인 환자가 20%, 4 이하인 환자가 30%. 그러면 토탈 4 이하가 30%란 얘기네요. 안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집안에 환자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환자가 막 아프다 그러면 배를 눌러요. 그러면 간호사 오거든요. 그러면 아프대요. 진통제 좀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세요? 하고 물어요. 1부터 10까지 있다 치면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맨날 많이 아프다고 막 얘기해서 막 10 이래가지고 맨날 제일 센 진통제를 받아가지고 쓰셨는데 이게 3이나 4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안 아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니 뽑아갖고 진짜 아파도 그 정도를 우리들은 5 이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3, 4인 사람들이 30%나 됐네요. 자, 이건 더 어려워요. 엄지건망류 임상 2B. 엄지건망류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한 임상이래요. 여기서 보셨듯 최초 통증 강도가 너무 낮으면 진통 효능의 변별 능력이 낮아져 어렵대요. 최초 통증 강도가 너무 낮으면 어렵대요. 그래서 최초 통증 강도가 4 이하인 환자만 제외시켜도 변종력이 크게 증가해서 유의성 확보가 가능하고 통증 강도가 7 이상인 고강도 환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7 이상에서는 많이 아픈 사람들한테 쓰면은 유의성이 확보되고 통증 강도가 4 이하인 사람들에서는 유의성 확보가 안 가능하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번 실험에서 보셨듯이. 그러니까 우리야 뉴스 보고 잘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니까 그렇겠지만 박사님은 이두현 박사님은 지난번 임상에서 봐서 이런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계속 읽어볼게요.
이번 임상에서 정반대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대. 예상치 못한 상황.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실험에서는 시험 약물을 수술 전부터 투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 강도의 수준을 재현할 수 없었대요. 뭔가 진통제를 수술하기 전부터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효가 남아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통증 강도가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부 성형 수술 후 통증 강도가 최소한 4 이상이라는 예측하에 모든 환자를 등록했는데 수술 이전에 투여해서 그 약효가 남아서 사람들이 수술 후에도 통증이 4 정도인 걸로 얘기를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이 시험군에 30%나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는 뭐냐면요. 박사님은 이 내용, 이 예측 못한 상황이 왜 예측 못한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예측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술 전부터 투여했다며요. 이 부분을 사전에 모르셨어요, 박사님은? 이 실험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모르셨어요? 수술 전에 해당 약물을 넣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아픈지 아닌지 수술 전에 투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예. 이전에 임상에서 이미 통증 강도가 높은 사람한테만 써야지 유의성이 확보되고 낮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참 이번에 그 배를 복개하는 그런 수술을 한 사람들 근데 복개하고 난 다음에 아파가지고 이 진통제를 넣는 게 아니라 수술하기 이전부터 이 진통제를 미리 집어넣어 놓고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뭘 진통제를 이미 넣고 한 건가요? 뭐 아무튼 모르겠지만 수술 전에 투여하는 거 이 내용을 몰랐어요? 박사님은? 그러면 수술 전에 당연히 어떤 종류든 진통제가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그 진통제가 충분한 시간이 들어갈 거고 어느 정도 지속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픈 강도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예측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를 이걸 예측 못 하셨어요? 박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의학적 지식이 많으시고 평생을 이쪽 일을 해오신 분이 이걸 예측을 못 하셨어요? 제가 3번만 읽어봐도 당연히 이럴 수 있었겠구나. 시험 약물을 수술 전부터 투여했기 때문에 이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사님?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실패 원인 또한 수술 후 통증 강도가 약한 데 기인합니다. 이번 실험의 설계는 구제 약물로 사용한 오피오이드의 양을 상당히 제한해서 위약군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리라 기대했으나 말이 좀 어렵죠?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수술 후 통증 강도가 약했다. 그래서 망했다. 근데 그 이유가 구제 약물로 사용한 오피오이드의 양, 뭔가 이게 진통제겠죠. 진통제의 양을 상당히 적게 넣어서 이 사람들의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위약군에서 제한된 오피오이드로 통증 감소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서 이상에서와 같이
오피란제린의 효능과 구분하기 어려웠대. 제한된 오피오이드로 통증 감소가 극명하게 나타나서, 이것 좀 말이 이상하죠. 제한된 오피오이드, 이건 차라리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적은 양의 오피오이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감소 효과가 아주 많이 나타나서 그 이후에 오피란제린을 집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미리 수술 전에 넣은 이 오피오이드라는 이 진통제로도 충분히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이미 수술 끝나고 나서 얼마나 아프세요? 얘기했더니 2, 3 정도밖에 안 아픈데요. 이러니까 오피란제린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 더 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졌어요? 라는 질문에 그냥 비슷한데요.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이해가 되는데, 수술 전에 오피오이드라는 약물을 넣고 마취를 하고 진통제 미리 맞고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나서 얼마나 아프세요? 물으니까 한 2, 3, 맥스 4? 이 정도로 대답한 사람이 30%가 넘은 30% 정도 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오피란제린 여기서 만든 약을 넣었는데, 약을 투여했는데 이게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비슷한데요. 이런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확증적 결과를 못 얻어낸 거예요. 그렇게 읽히죠, 그죠? 결론적으로 추후 복부 성형술 임상 3B상 시험의 디자인을 수술 후 통증 강도가 4, 5 이상인 환자들만 시험에 등록하고 구제약물 오피오이드 용량을 더 줄이거나 아예 오피오이드가 아닌 타이레놀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 식으로 설계한다면 성공적 결과가 기대됩니다. 내가 제일 열받은 거 사실 이 부분이에요. 왜 열받았냐면, 이걸 모르셨냐는 얘기죠. 예. 박사님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박사님인데. 박사님이 왜 박사님인데. 이걸 예측 못 하셨어요? 이걸 예측 못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려 번 돈들의 투자금을 받으셨고, 그 투자를 받으신 걸 가지고 이걸 예측 못 하시고 이번 임상을 기획하신 거예요. 나는 이 임상이 내가 기획하는 대로 임상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임상 해주세요 하고 갖다 맡긴다고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임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임상하는 건 병원에서 하니까 임상하는 병원에서 그대로 과연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스템 모르니까. 다만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이쪽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 못하고 이번 임상을 하셨고, 그리고 이 이번 임상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 보고 결과물 나오는 과정에 미디어에 나오셔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이게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임상 실험이 아니잖아요. 설계 자체가. 예. 나중에 이 결과 선생님이 박사님이 쓰신 이 결과 안내문에 나와 있는 글만 읽어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도 알 수 있었을 거고, 선생님도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 정도 예측하셨어야지 훌륭한 박사님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난 여기서 이주연 박사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원래 있진 않았어요. 원래 내가 만난 적 없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도 대단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믿어봤는데 이 글, 요 부분 딱 읽고선 이 사람이 이걸 몰랐으면 똑똑하지 않은 거고 일반적인 수준만큼으로 똑똑하지도 않은 거고 이건 상식의 영역이거든요. 네. 당연히 우리가 전 실험에서 통증 강도가 낮으면 변별력이 낮아서 유의성을 얻기 어려운데 왜 수술 전부터 약을 투여하고 이런 조건인 임상을 했으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술 직후에 환자들의 통증 강도가 낮게 나올 걸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임상을 했으며 이 임상을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왜 좋은 임상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왜 기대를 시켰냐고요.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임상이었잖아요. 일반인의 관점으로 봐도 그런데 위대하신 공부 많이 하시고 의료결정에 종사하신 박사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솔직히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 다음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뭐 잘못됐으나 뭐 다음번 축배 타이밍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손실 봐도 돼요. 예, 손실 그냥 내가 사람 잘못 믿었다 하고 그냥 말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람들 투자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이런 임상을 하면 이런 테스트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최선의 디자인을 해서 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이거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예. 나는 그래서 이걸 3번 읽고 제가 어제 투자했었던 주식들 다 손절 처리했습니다. 예. 물론 나는 단 하루만 기간으로 따지면 단 하루 비보존 이두현 사장님한테 투자했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후회하네요. 예. 전 더 이상 믿기 싫어요. 예.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이걸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박사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되게 정정당당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정정당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으면 나는 계속 더 투자금을 늘려서 투자를 할 생각이 있지만 정정당당하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손절했고 앞으로 비보존 관련돼서는 관심도 안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정정당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예, 비겁한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은 돈은 100원도 없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